취임 58일 만에요. 한미일, 한중, 한일, 한러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고 4강 외교를 복원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남북 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이 정상만찬 이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대북 공조를 확인한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그간 8차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공동 성명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의 G20 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발표를 통해서 본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거론함으로써 구두 성명과 같은 그러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 발언의 내용에 보면 사실은 형식에 있어서는 최종 성명은 아닙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거의 저희 입장들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문제를 두고서는 평행선을 달렸죠. 사드 무역 보복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은 당장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2011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정상 간의 교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만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당장 시행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당국자 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 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국 그리고 그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지가 중요한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뒤에 두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네는 장면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호주 언론은요, G20 정상회의 마무리에 공동성명 형태로 북핵 관련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라는 취지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